여러분, 혹시 시간이 그냥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인생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강력한 멈춤의 순간들, 그리고 이게 예술과 심리치료에서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한 안내원이 관광객들한테 이런 경고를 해요. 여기는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절벽이 수백 피트 아래입니다. 그러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근데 혹시라도 떨어지시면 내려가면서 왼쪽을 꼭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는 절경이 펼쳐질 겁니다. 네, 바로 이런 거죠. 정말 아찔한 위기의 순간에도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마주하는 것, 바로 그런 순간 말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음악을 정말 사랑했던 어떤 왕이 당대 최고의 악사를 초대했어요. 근데 이 악사가 좀 특이한 조건을 거는 겁니다. 연주 중에 고개를 흔드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다 처형해달라고요. 어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들을 수 있는 연주회였죠. 100명만 공연장에 들어섰고 음악이 시작되자 칼을 든 병사들이 막 지켜보고 있었는데 글쎄, 곡조가 절정에 이르자 사람들이 넋을 잃고 그 죽음의 공포마저 다 잊어버린 채 모두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대요. 이번엔 한 도인 이야기입니다. 제자 여럿을 이끌고 주막에 들렀는데 제자들한테 자기 신분을 절대 밝히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근데 저녁 식사를 딱 마치고 나니까 주막 주인이 갑자기 그 도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도인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까 주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여기서 30년간 주막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당신에게서 마치 천지간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조화로운 몸짓을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인도에 어떤 도인을 만나려고 정말 먼 길을 떠났어요. 근데 가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서 있어서 며칠을 꼬박 기다린 끝에야 정말 아주 잠깐 만날 수 있었죠. 그는 돌아와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를 보려고 그 먼 길을 갔는데 그 짧은 순간 나를 그냥 꿰뚫어보는 듯한 그의 불타는 시선을 느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기가 막힌 절경, 넋을 잃게 하는 곡조, 조화로운 몸짓, 그리고 불타는 시선까지 이 이야기들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엄청난 힘의 정체,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입니다. 그 해답을 찾는 첫 번째 열쇠는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예술 그 자체에 숨어 있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우리 예술이라는 단어 한자로 한번 풀어볼까요? 예술의 예자는 기술이라는 뜻이고 술자는 놀랍게도 그칠 지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술은 말 그대로 마음을 멈추게 하는 기술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술의 본질은 우리를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하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멈춘다는 게 뭘까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만 내모는 이 세상을 잠시 멈추고 또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시끄러운 우리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는 거죠. 그렇게 멈춰서면 비로소 우리는 꿈처럼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우리 본연의 모습, 그러니까 진정한 주체성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뿐이라는 거죠. 예술은 우리를 바로 그 소중한 순간으로 데려가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예술이 우리를 지금 여기의 순간으로 이끌어준다면 이 강력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면의 멈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계 속에서의 치유, 바로 집단치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심리학에서 이 집단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건 그리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정신분석의 아버지인 프로이트조차 1921년에 이미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개인의 정신세계는 타인과의 관계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 흐름을 보시면 집단 치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모든 건 프로이트가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면서 시작됐어요. 그 뒤를 이어서
모레노라는 사람이 연극을 활용한 사이코 드라마를 도입했고요.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비온이 집단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울크스가 이 모든 걸 하나의 체계적인 학문으로 딱 정립하면서 오늘날의 집단 치료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집단 치료는 다 똑같은 방식일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은 집단을 하나의 배경으로 삼아서 한 개인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집단 전체를 그냥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집단 그 자체가 스스로 치유를 이끌어내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관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자, 내면을 멈춰서 보게 하는 예술, 그리고 관계를 멈춰서 보게 하는 집단 치료. 이 두 가지 개념은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변화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훨씬 더 넓혀볼게요. 예전에 뉴턴의 시대에는요, 우주를 아주 정교한 시계처럼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는 기계로 봤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건 전혀 다르죠. 우주는 모든 것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고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생각의 전환은 심리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더 이상 인간을 세상과 분리된 하나의 부품으로만 볼 수 없게 된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2천억. 이게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숫자가 아니고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되는 은하의 수입니다.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활함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의 관점은 정말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새로운 세계관은 당연히 정신치료의 모습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하나의 이론이나 권위만이 정답인 시대가 아니에요.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하고 치료사와 내담자가 함께 답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의 여정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치유 방법들은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현대 정신의학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죠. 특히 뇌과학이랑 약물학의 발전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마음의 문제를 생물학적인 원인으로만 보고 빠른 약물 처방으로 그냥 관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바로 이 경제적인 압박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용이 꽤 비싼 개인 치료는 보험 지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경제적인 집단 치료가 의료 시스템 안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증상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예술과 집단 치료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접근, 근본적인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기계의 부품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전체가 성장하도록 돕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는 넋을 잃게 하는 멈춤의 순간에서 시작해서 예술과 집단, 그리고 우주를 보는 새로운 관점까지 꽤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기를 요구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잠시 모든 걸 멈추고 현재에 머무는 것, 그 행위의 진정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